안녕하세요, PS입니다. 어제였죠. 4월 25일 LCK 스프링 결승전 T1이 젠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프로관절러 팀 역시 정말 기대하면서 뱀픽부터 인게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며 토론을 하며 경기를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T1은 기본에 충실하게 해야 할 것들 꼼꼼하게 해내며 굉장히 스무스하게 게임을 굴려나갔다면 젠지는 챔피언 티어 정리부터 본인 팀의 승리 플랜까지 놓쳐버린 약간 대공황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상은 비단 저희 채널 분석팀만의 느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관계자, 프로 선수들도 비슷한 맥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경기가 끝나고 뱀픽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런 말꼬리가 붙습니다. 저희 역시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긴 시간 동안 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해보고 토론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T1 대 젠지의 매치업 내용을 보면 젠지가 젠지답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오늘 한번 쭉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칼럼 한 편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뱀픽 분석이 있어 두 가지 키워드를 짚고 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챔피언 티어 정리, 자기 객관화 및 상대팀의 강점, 약점 파악. 이 두 가지 키워드. 이 두 가지가 뱀픽판을 계획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상 저희가 뱀픽 분석하기 전에 시작하는 작업이죠. 누가 OP냐, 누가 필뱅 카드냐, 누가 준 OP냐, 누구를 먼저 가져와야 하는가, 상대가 뭘 가져가면 어떤 카드를 꺼낼 거냐. 이 챔피언 티어 정리가 잘 안되면 양팀 간 뱀픽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고 챔피언 티어 정리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 확확 기우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만약 양팀 간 체급차가 심하게 난다면 챔피언 티어 정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니까요. 하지만 실력이 비슷하다면 또는 우리가 실력이 좀 밀린다면 이 챔피언 티어 정리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우리 팀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강점을 어떤 전략으로 더 맛을 살릴 것이냐, 우리 팀은 어떤 약점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릴 수 있을까, 반대로 상대의 약점은 어떻게 후벼팔 것이냐 등 세워둔 챔피언 티어 정리에 근거하여 전략의 방향성을 세워줄 근거가 되어준 그런 부분입니다.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보죠. 정규 리그 내내 메시, 이니에스타 라인을 필두로 득점력을 막 발휘를 하다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이건 예상 못했지 하면서 메시와 이니에스타 라인을 내리고 버스를 세워서 역습 축구를 구사한다? 이를 보고 예상치 못한 명전술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문부호만 잔뜩 남기겠죠. 지금 설명드린 이 맥락을 한번 기억을 해본 채 하나만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 팀의 특징, 승리 플랜입니다. T1은 이전 영상 T1 대 DRX 편에서 팀 성향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승전의 기출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온 셈이거든요. 젠지는 이번 정규 시즌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바텀 캐리 전략에서 미드 정글 캐리로 많이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전 라인이 압도해서 이긴 경기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BDD 클리드 라인을 필두로 초반부터 풀어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죠. 그 결과가 젠지를 정규 시즌 1위로 만들었고 시즌 MVP에 BDD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T1을 상대로는 정규 시즌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총 6세트 중 2승 4패를 기록하였는데 그중 한 경기는 T1 쪽 다이애나 미스픽으로 의미가 퇴색되었다면 젠지는 남은 이긴 한 경기, 여기서의 승리 플랜을 기억하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전적은 정규 리그에서 젠지가 이겼었던, T1을 이겼었던 조합이고요. 뭔가 젠지 쪽에 익숙한 느낌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이 결승전에서 본 것 같은 조합이죠. 결승전 젠지의 뱀픽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 경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인게임 분석까지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테니 컨셉만 챙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젠지는 초반에 렉사이의 진동 감지나 아니면 라인 개입력을 통해 초반 구간을 커버하고 오른의 한타 지배력 및 앞라인 탱킹 능력, 그리고 질리언과 브라움의 케어를 받으면서 원딜의 하이퍼 캐리로 승리 전략을 구성했죠. T1은 미드 바텀 주도권을 이용하여 초반 오브젝트를 통해 스노우볼을 굴리고 아칼리는 오른과 반반 구도를 가면서 탁월한 회피 능력을 통해 라인전은 물론 한타에서도 적진을 헤집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질리언은 아군을 살릴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지만 난전 속에서는 그 장점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T1은 정식 한타보다는 난전을 유도하는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교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선 초반에 쌓아 올리는 스노우볼의 양이 중요하죠. 결국 이 경기에서 젠지는 미드 정글의 호흡도 좋았고 무난하게 라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중후반까지 힘싸움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젠지는 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최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짚고 결과론적인 뱀픽 분석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짚어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결승전 뱀픽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우선 밴할 만한 OP 카드는 다음 정도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현재 세트는 전 플레이오프 기간을 따져보았을 때 밴율 73%로 가장 높았던 픽이고, 정글은 저렇게 세 가지가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핫하죠. 미드는 지금 세 가지 챔피언의 티어가 높습니다. 코르키가 뒤늦게 OP 카드에 합류한 느낌이 있기도 한데 조건이 아예 없는 픽은 아닙니다. 원딜은 세나를 제외하고 다음 세 개의 챔피언이 티어가 높죠. 서포 쪽은 OP라서 밴한다는 느낌보단 다른 OP 카드를 풀고 싶을 때 차선책으로 서포 쪽 밴이 나오기도 합니다. 1세트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겹쳐 있었죠. T1의 지각 이슈로 밴카드 2장을 상실했습니다. 약간 열심히 기출문제대로 풀어가며 준비를 했는데 변형 문제가 시험에 등장한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여 밴픽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드팀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는 OP 카드를 3장 정도 푸는 구도입니다. 상대가 OP 1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2장 가져온다. 이 구도가 가장 나이스하거든요. 그리고 레드팀 입장에서는 마지막 픽으로 후픽 강점을 살리는 게 가장 맛이 나는 밴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밴카드 2장이 사라지면서 반강제적으로 OP가 많이 풀리는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젠지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단 기존에 준비해온 전략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느낌을 많이 주었습니다. 정글 저격밴을 하죠. 이미 커즈 선수는 DRX전에서 그브 정글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3 저격밴이 크게 치명타를 주지도 않았고 그브를 뽑았을 때 딱히 카운터 칠 수단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결국 젠지는 렉사이와 자르반 둘 중 하나 골라잡는 구도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3 저격밴이 OP 카드를 더 푸는 구도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레드팀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적절히 상대 픽을 보면서 원하는 픽을 뒤에 뽑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보시면 젠지가 아펠, 오른을 높게 평가하고 먼저 가져가니 그걸 보고 T1은 좋아, 우리는 그럼 바루스랑 사일러스 가져갈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젠지도 초반 미드 정글 주도권을 위해 렉사이드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무난한 선택이죠. 이걸 급으로 상대할 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약간 급을 피해 다니면서 라인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짚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죠. 바루스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가장 핫한 원딜은 바루스입니다. 문제는 젠지가 왜 바루스를 고평가하지 않았는가일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은 추측입니다만 젠지가 스크린 단계에서 바루스를 상대할 만했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처럼 스크린 소식을 알 수가 없고 철저히 노출된 경기 결과들과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챙길 수가 없는 요소죠. 반대로 말하면 스크린 말고는 바루스를 저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젠지가 사랑하는 승리 패턴에 맞추어 한번 바루스를 쳐다보겠습니다. 젠지는 원딜 위주로 몰아주는 전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클리드가 상체 동선을 잡든 바텀 동선을 잡든 항상 바텀이 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게임을 하죠. 그래서 게임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서 캐리형 원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원딜이 딜 넣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픽들이 그래서 젠지 조합에는 꼭 2개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결국 중후반 한타 포텐이 떨어지는 바루스를 젠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바루스를 가져오지 않고 아펠을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루스를 밴은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 롤드컵에서도 자야와 카이사의 티어 정리가 한국과 해외팀 간 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통계는 자야가 압도적으로 좋았지만 국내 팀은 카이사로도 할만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다라고 평가를 했고 결과로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젠지도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서로 변수픽들을 밴을 하죠. 젠지는 후반까지 끌고 가는 카사딘이나 플레이메이커 르블랑을 밴을 하고 T1도 조이를 줄 수 없으니 밴, 그리고 바루스와 그브가 까다로워할 수 있는 야스오를 밴합니다. 젠지 쪽에서는 일단 르블랑 카사딘을 밴한 것부터가 아지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밴입니다. 그럼 T1이 왜 아지르 밴을 안 했나? 만약 아지르를 밴하게 되면 젠지 쪽에서는 5픽에서 미드를 뽑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지르를 주고 코르키를 가져오는 게 T1 입장에선 더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미드 구도를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합의를 봤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T1의 5픽까지 보면 굉장히 무난하게 합의를 보며 힘싸움을 할 준비를 하죠. 대회를 좀 보셨다면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난한 픽들의 향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젠지의 마지막 5픽에 집중을 했을 텐데요. 저희 역시 블리츠 크랭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이런 유미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유미 픽은 이럴 거면 왜 미드를 4픽으로 뽑았느냐, 이럴 거면 왜 렉사이를 뽑았느냐, 여러 의문을 낳게 하는 픽입니다. 일단 레드팀의 후픽 강점을 깎아먹는 픽이죠. 만약 불츠나 차라리 노틸까지라도 뽑았다면 불츠는 쓰레쉬 상대로도 카운터, 원딜 챔프가 많은 상대에게도 압박감을 줄 수 있는 픽입니다. 실제로 불츠의 이번 스프링 시즌 승률은 8승 2패,
8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쉬 카운터용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노틸 같은 픽과 렉사이가 조합되어 같이 주도권을 가져온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페를 키워야 한다, 유미가 필요하다, 차라리 렉사이 대신 자르반을 뽑는 게 더 조합 컨셉에 맞지 않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뱀픽 때문에 졌다까지는 아니고 레드팀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공평하게 힘싸움이 가능한 조합으로 젠지는 팀 조합을 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인게임에서는 초반부터 사고가 나서 젠지가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지 못한 게 너무나도 크지 않았나, 바꿔 말하면 1, 2, 3세트 중 가장 할만한 경기가 1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게임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지도 초반 미드 정글을 중심으로 계속 노림수를 잘 던집니다. 하지만 젠지의 예상보다도 더 T1 미드 정글은 이를 잘 받아쳤죠. 2세트를 보실까요? 젠지는 1세트 패배를 피드백해야 합니다. 그 피드백의 결과를 확인해보니 더 극단적인 원딜 하이퍼 캐리 조합에 초점을 두고 나왔습니다. 일단 원딜 쪽은 칼리스타만 밴이 되고 나머지가 모두 풀렸습니다. 탑에는 세트가 고정 밴이고 젠지는 올라프를 빼고 그브를 넣어 다시 정글 3 저격 밴을 했죠. 앨리스는 T1이 너 그렇게 계속 정글 저격 밴 하면 우린 그브 할 거야 의 느낌의 밴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젠지도 알았어 그브 밴할게 하고 그브를 밴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펠 바루스가 풀려있고 올라프 자르반이 풀려있습니다. 주 논점은 이 픽들에 있습니다. 그러니 T1은 당연하게도 지금 플레이오프 가장 핫한 픽인 바루스를 가져옵니다. 특히 칼리스타와 탱사폿의 조합은 방관 바루스가 상대하기 조금 까다로운 픽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세트와 칼리스타를 밴을 해놨죠. 그래서 더 부담없이 바루스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젠지가 의아한 픽을 하는데요. 정글 3 저격 밴을 하고는 올라프를 여기서 가져오질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짚어드렸듯 커즈 선수가 자르반을 그닥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3 저격 밴을 당하고 남은 주력 픽이 올라프 정도가 남는데 젠지가 바루스를 내주면서까지 정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글을 픽하지 않고 오른과 이즈리얼을 뽑습니다. 일단 오른은 1세트에서도 그렇듯 컨셉상 사일러스로 맞상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세트에서 오른이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픽을 한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글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딜을 먼저 골라왔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가져온 픽이 바루스를 보고 이즈리얼이라는 픽을 가져왔다는 점, 그러니 T1은 땡큐 외치면서 올라프와 사일러스를 가져가죠. 이렇게 되면 딱 하나입니다. 젠지가 의도적으로 커즈 선수에게 올라프를 쥐어줬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어서 가져온 정글 픽이 자르반이라는 굉장히 무난한 카드란 점, 이것 때문에 정글 3 저격밴을 왜 했는지, 이즈리얼을 왜 먼저 골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젠지 입장에서야 바루스랑 이즈리얼을 두고 중후반까지 끌고 가면 이즈리얼이 좀 더 캐리력이 있다, 이렇게 내부 평가를 한 듯한데, 바루스가 최근 또 보면 그렇게 힘이 빠지는 픽이 아닙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빠질 수가 있으니 이를 보완해줄 추가 포킹형 라이너들을 채워주죠. 대표적인 카드가 코르키입니다. 이번 시리즈 마나문의 코르키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가 활발히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젠지는 코르키에 대한 비중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뽑아서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다시 젠지의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젠지는 최근 보면 원딜의 캐리력을 올려줄 픽 하나, 그리고 앞에서 맞아줄 템프 하나는 무조건 챙겨가는 식으로 조합을 짭니다. 그래야 후반까지 끌고 갔을 때 룰러 선수가 딜할 최상의 조건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미드가 아지르, 조이 같은 메이지를 꺼내면 서폿에서 유미, 그리고 정글에서 자르반이나 탑 오른같이 조합을 완성을 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미드 질리언 정글 렉사이, 서폿 브라움의 탱커 같은 조합을 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역할 분배를 하고 원딜이 딜을 할 수 있게끔 조합을 짜주는 거죠. 앞에서도 보여드렸었죠. T1을 상대로 유일하게 이겼던 경기가 지금 설명드린 조합의 형태라고. 즉 우리가 가장 잘하는 형태의 조합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상대 조합이 달라졌고 메타가 달라졌습니다. T1을 이겼을 때 당시 상대의 조합은 극단적인 포킹 조합이 아니었고 팔이 약간 짧았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의 T1 조합은 바루스 코르키를 앞세운 포킹 조합입니다. 느낌이 확 달라졌죠. 두 번째 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밴카드들입니다. 바루스와 조합되었을 때 무서운 탐켄치, 쓰레쉬를 잘라준 것이고, T1은 일단 조이 밴, 조이는 페이커 선수가 그렇게 선호하는 카드까지는 아닌데 BDD 선수는 잘 다루죠. 기본적으로 밴이란 나는 쓰기 싫은데 상대가 잘한다? 밴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유미를 자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젠지는 유미를 잘 기용합니다. 그리고 유미 자르반은 또 시너지가 납니다. 1세트에서 렉사이와 유미가 같이 나온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이유, T1은 역시 알고 있겠군요. 또한 T1은 유미를 잘 안 쓰는 팀으로 유명하죠. 굉장히 예상 범주 내에 있는 밴카드들입니다. 젠지는 이 페이지에서 갈리오를 뽑아 미드 서포 심리전을 걸어두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T1에서는 카르마와 코르키를 뽑죠. 이러면 갈리오를 미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리오를 서폿으로 돌리고 원딜 버프 셔틀 하나는 있어야 하니까 질리언을 뽑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전 경기에서 질리언은 승리의 카드였기
만들었기도 하니까요. 정리하면 바루스를 상대로 라인전을 이길 수도 없는 픽을 꺼내 셀프 카운터를 당했다. 결국 후반 캐리력을 위해 뽑은 이즈리얼과 맞출 서포 챔프는 사실상 유미밖에 없다. 또는 아예 바드픽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브라움을 뽑고 미드가 질리언을 해줘야 한다. 상대방에게 루시안, 코르키, 트타 이런 게 다 살아있는데 4픽에서 갈리오를 올려두고 심리전을 하려고 했다. 사실상 갈리오 서포트 확정이다.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럴 때 이즈 말고 아페를 뽑던가 아니면 올라프를 빠르게 가져와서 주도권으로 뭘 만들어 보던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한 채 그냥 약속된 픽을 가져온 느낌이 강하다. 결국 이렇게 방향성을 잃은 뱀픽 때문에 바루스를 상대로 너무 아파서 얼건을 올렸더니 중후반 얼건 때문에 오히려 딜이 안 나오는 이즈리얼의 딜레마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젠지의 조합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초반 난이도가 엄청 높은 드러눕기 조합이라는 것이죠. 강팀이 약팀을 상대로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하지만 결승전 상대 전적 열세인 T1을 상대로 이런 조합을 꺼냈다. 물음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세트 끝나고 나서 젠지는 사일러스를 풀고 오른이나 질리언을 쓰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피드백을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약간 패배의 기운에 잡아먹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3세트를 보시면 이제 젠지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그리고 여전히 뱀픽은 공황 상태인지 느낌이 옵니다. 일단 젠지가 100기를 들었죠. 바루스를 밴했습니다. 그리고 정글 밴 2개는 여전히 가져갑니다. 올라프와 트런들. T1은 세트 고정 밴하고 이번에는 젠지가 다시 강하게 미드 정글 조합을 짤 수 있으니까 조이 밴 그리고 그브를 밴합니다. 클리드 선수도 최근 그브나 킨드를 연습하는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브의 티어를 높게 두고 밴을 한 것 같네요. 젠지는 올라프와 트런들을 모두 밴했겠다. 세주 선픽. 이번엔 뭔가 컨셉이 바뀐 느낌이죠. 세주를 선픽하고 상대 픽을 조금 지켜본 뒤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1, 2세트 계속 후픽으로 카운터를 알아서 맞아줬었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졌네요. T1도 이걸 파악하고 아펠은 무난하게 가지고 오면서 사일러스를 뽑습니다. 사일러스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죠. 이러니 젠지는 오른을 뽑기가 꺼려집니다. 레드팀 강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 T1의 모습입니다. 결국 젠지가 칼리스타와 제이스를 뽑습니다. 사일러스를 상대할 픽으로 제이스를 뽑았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제이스로 상황을 반전시켜보겠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탑을 더 강하게 뚫어보겠다는 거죠. T1은 젠지의 칼리 쓰레쉬 조합도 견제하고 라인전도 세게 할 겸 쓰레쉬를 뽑습니다. 쓰레쉬가 참 유동적인 픽이죠. 그래서 티어가 높습니다. 그리고 T1에서 쓰레쉬의 카운터이면서 동시에 칼리와 궁합이 좋은 타릭 밴 그리고 쓰레쉬의 카운터 블리츠크랭크를 밴합니다. 젠지는 르블랑 플러스 60 정글을 견제하기 위해 르블랑 밴 그리고 페이커의 코르키까지 밴합니다. 1, 2세트 모두 코르키한테 당해서 밴을 한 것도 있겠죠. 이 페이지에서 코르키도 없겠다. 페이커가 역시 아지르를 가져가고 젠지에선 그나마 칼리랑 맞출 볼베 변수픽을 질리언과 함께 조합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T1에서 오른을 뽑으면서 사일러스가 정글로 확정이 되죠. 사일러스의 멀티 포지션 가능성을 활용하여 레드팀 5픽의 강점을 잘 살려낸 그런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3세트 뱀픽에서는 젠지가 좀 더 극단적인 조합을 만들어 왔습니다. 칼리스타에 볼베를 넣어 매운맛이 이미 강한데 탑은 탑대로 제이스를 뽑았고 정글은 상대적으로 초반 개인력이 떨어지는 세주안이입니다. 이 역시 강팀이 약팀 상대로는 뽑을 법한 픽이지만 비슷한 체급이라면 공략 포인트가 꽤 많은 조합입니다. 당장의 제이스 대 오른 구도로 가면 더샤이, 너구리 선수 정도의 체급이라면 완벽하게 오른을 뚫어내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많은 탑 솔러들이 대회에서 오히려 6렙 타이밍에 오른에게 솔킬을 내준다든지 그 전에 갱킹에 자주 당한다든지 고질적인 문제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조가 탑 동선을 잡는다면 정작 지금 조합의 핵심은 미드 질리언을 필두로 한 원딜 캐리형 조합인데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차라리 블루팀에선 제이스를 뽑지 않고 빠르게 타릭을 뽑아 칼리 타릭을 완성하고 레드팀의 픽에 맞추어 탑과 미드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볼베 서폿도 대유미 전용 픽의 느낌이 강한데 약간 젠지는 조커 픽을 써야 할 때는 쓰지 못하고 쓰면 안 될 때 쓰는 이상한 구도가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칼리 볼베 조합도 초반 맛을 살려줘야 하는 조합이라 제이스랑 성향이 비슷합니다. 즉 양 사이드라인의 정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픽을 골라두고는 정글의 세주아니를 뽑아 어딜 케어해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조합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지는 픽을 하면서 자신들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T1이 뱀픽도 대처할 만하고 인게임도 대처할 만했죠. 상대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가려 하는지 다 보여줬으니 말이죠. 그리고 계속 젠지는 한 박자 늦은 뱀픽을 했습니다. T1이 분명 선픽을 했을 때 젠지가 꼭 가져가야 하는 픽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내주고 전혀 논점에서 벗어난 픽을 가져왔죠. 레드팀의 이점을 살리지도 못했고 정글 3 저격밴의 의미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루스나 코르키를 풀고 제대로 상대해올 조합을 연구한 느낌도 없었으며 결국 조합을 맞추고 나니 T1과 비교하여 초반, 중반, 후반 모두 월등하게 강력
강력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연패의 상징이지만 리신을 뽑고 미드 강하게 뽑고 정말 극단적으로 초반부터 빡빡하게 미드 정글 위주로 스노우볼 굴리다 졌다면 뱀픽보다는 플레이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감상이 나올 텐데, 이번 결승전은 뱀픽부터 헤매는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 많은 팬들에게, 특히 젠지 팬들에게는 아쉬운 결승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석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짚고 싶었던 부분들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